안녕하세요. 개아토피 클리닉 TV의 박종무 수의사입니다. 저희 개아토피 클리닉 TV에서는 반려견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는 보호자분들에게 자연 치유력으로 개 아토피가 치유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 개 아토피 자연 치유 사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 아토피에 대해서 개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 동물병원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 책 개 아토피 자연 치유력으로 낫는다 이 책을 통해서 반려견들이 자연 치유력으로 스스로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기존의 다른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방법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 중에는 이런 방법이 정말 맞는 거야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보호자들뿐만 아니라 현대 의학에서 교육을 받은 수의사들 또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블로그에 아토피와 관련된 이런저런 정보를 올리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어느 수의사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수의사들이 자연 치유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수의사입니다. 아토피는 당연히 완치하기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수의사 없을 뿐더러 대부분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투여하는 것이고 약물의 부작용이 있으나 득실을 고려하여 보호자의 동의하에 먹이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연구, 많은 시도를 하였으나 아토피를 완치하는 방법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에 가까운 면역 치료까지도요. 어느 약물이든지 부작용은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걸 침소봉대해서 약 먹어서 더 피해를 보는 식으로 말하는 것 극단적인 자연주의나 다를 없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다면 판매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수의사 입장에서 그 약은 쓰레기나 다름없습니다. 소수의 부작용이 있으나 다수가 그로 인해 삶의 질을 향상을 이끌 수 있다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내과 학위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 연구했고 임상 경력만 7년입니다. 수의학이라는 것이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합니다. 병의 기전을 규명해서 적절한 개입을 통해서 치료 또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셨는데 다른 대안이 있으시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레퍼런스가 있으신지요? 근거 없이 말씀하신다면 한방적인 마인드인 것 같은데 제도권에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의사인 것 같은데 어찌 한의사 같은 발언을 하십니까? 수의사 커리큘럼 자체가 의사와 같아요. 생리, 병리, 약리 등등 기본적인 학문을 배우셨다면 이런 시각이 안 나올 텐데 본인의 경험이 답이 아닙니다. 근거와 통계 등등 없으면 인정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야말로 과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 사고방식에 수의사가 저럴 수가 있나 놀랍니다. 수의학이라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수의사가 아니라고 밖에 학문을 했던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과학적인 사고가 취약하다. 현대 사회는 과학이 아니고서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인데 과학적인 사고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미신이고 무당이나 하는 행동이나 다름이 없지요. 주장에는 근거가 따르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틀이 존재하는데 그걸 부정하고 증명도 없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게 맞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수의사로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부정한 수익을 얻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기존 수의학을 부정하고 검증하지 않고 개인의 혼자 27년의 경험이 맞다는 식으로
있는데 독선으로 보입니다. 수의학은 과학을 기반으로 했고 하루아침에 쌓아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집단지성인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검증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대체의학을 신봉하는 것은 정이 아니라 사기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과학을 부정하는 것은 수의사로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크게 잘못 판단한 것 같으니 떠나지요. 시간 낭비했습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 견문도 넓히고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의 지식은 한 줌인지 알게 되고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 수의학은 발전하는 것이지요.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인한 실패로 인해 쉬워 보이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된 걸 보는 건 인간으로서 바라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릇된 방식으로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행운을 빌어주는 게 맞겠지요? 안녕히 계십시오.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을 보면 현대의학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이 수의사는 자신은 모르겠지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이 수의사가 문제 제기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아토피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 둘째, 약물은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의학은 과학이다. 그리고 네 번째,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검증받지 못한 대체의학은 사기와 다를 것이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게 맞다고 홍보하는 것이 수의사로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유혹하게 해서 부정한 수익을 얻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그리고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그릇된 지식에 빠진 것을 본 것이 안타깝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아토피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 아토피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아토피는 완치되지 않습니다. 왜? 현대의학은 아토피란 병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인을 제대로 인식해야지 그 해결 방법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학이 아토피를 이해하는 것을 보면 여기는 삼성 서울병원의 홈페이지인데 아토피 원인과 치료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은 무엇일까 해서 쭉 설명했는데 보면 아토피 피부염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아토피를 앓는 경우 그 아이들 또한 아토피를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구 논문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구 논문 보면 아토피는 당연히 유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토피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토피는 유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시면 아토피가 유전자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또 아토피와 관련된 유전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토피에 대한 유전자는 끊임없이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유전자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유전자는 또 그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를 연구하면 또 그 유전자는 또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유전자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전자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토피가 증가한 상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면역과 관련된
질환들이 1950년대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면역과 관련된 문제들 다 유전자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국내에서 알레르기 비염 그리고 아토피 발생 증가 추이를 보면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렇게 몇 년 만에 변화되는 것일까요? 또 지금 학생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굉장히 많이 아토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유전자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들도 아토피로 고생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아토피로 고생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유전자가 갑자기 1960년대 이후에 변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그렇게 쉽게 변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토피가 변화된 이 과정을 보면 환경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아토피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유전자로 인한 질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아토피는 환경에 의한 질병입니다. 따라서 아토피에 영향을 끼치는 환경적 요인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시켜주면 아토피는 좋아집니다. 이 부분을 현대의학은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자연치유와 관련된 그리고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을 하다가 공기 좋고 환경 좋은 데로 간 경우 많은 사람들이 자연치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약물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은 이미 부작용이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의사들이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는 장기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부작용이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아토피 약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약들, 가령 면역 억제제도 아토피 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면역 억제제로 많이 사용되는 사이클로스프린, 이 약은 장기를 이식했을 때 그 장기를 몸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면역을 억제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입니다. 그런데 아토피가 면역 작용에 의해서 가려움증이 있다고 그 면역을 억압합니다. 이 사이클로스프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신장 독소 그리고 간 효소 상승, 요산, 고혈압 같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기간 사용할 때 신장의 비가역적인 손상 또한 유발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욱 고민을 해야 할 것은 면역이라는 것은 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독소나 암세포나 이런저런 것들. 근데 이 면역 억제제는 그러한 작용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안 좋은 것들이 몸에 누적되어서 발생하는 문제,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개 아토피와 관련돼서 사용되고 있는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이 약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이 약들의 명확한 부작용, 그것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판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약들이 계속 사용함으로 인해서 몸의 면역 작용을 억제했을 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그거는 과연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젊은 수의사는 수의학은 과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생각을 참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들 식목의 봄, 몬산토, 식품명치, 또 기타 다양한 책들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책들을 보면 현대의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현대의학은 산업입니다. 초국적 기업들이 자본을 제약회사에 투자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산업일 뿐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해 검증받지 못한 대체의학은 사기와 다를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젊은 의사가 저에게 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임상을 27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치료하는 게 피부병, 개 아토피고, 그리고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다양한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 방법대로 했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약물을 처치했을 때는 증상이 가라앉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심해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 겪으면서, 그리고 또 고민하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했습니다. 한의학, 동종요법, 아로마 테라피, 배치플라워, 이런저런 여러 것들을 고민을 하고,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의학의 문제를 극복한 자연치유 방식으로 아토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없었다면 그렇게 비난을 해도 될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서 아토피 상담을 받고 간 경우 전부는 아니어도 한 70% 정도는 많이 상태가 개선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중에 후기를 올린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면, 광주 아동이 같은 경우는 원장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 사는 아동입니다. 이런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관리해준 지 4일 만에 눈이 띄게 가려움증도 많이 감소하고 농포도 옅어지고 차츰 회복되더니 이제는 황금색 눈가도 누고 모발에 붉으스맸던 것도 다 없어졌고, 발가락 가려워 깨물던 것도 3-4번 핥고 혀 색깔도 붉었는데 핑크빛으로 돌아오고, 잘 놀고 잠도 못 이루면서 등을 바닥에 문지르고 신음까지 했었는데 이제는 코까지 골며 잘 자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 들어간 지 9일째인데 아동이 생활의 만족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약을 4주 먹여도 잘 낫지 않았던 아동이었는데 약을 먹이지 않고 이렇게 효과를 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라는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또 로미를 보면, 안녕하세요. 6월 때 저희 로미 진료 받았습니다. 장시 외염으로 한쪽 귀가 많이 부어 귓구멍이 막혀 있었고 초콜릿 같은 분비물도 많았죠. 원장님 말씀대로 방부제 없는 수제사료를 바꾸고 처방해준 것들로 관리하다 보니 금세 가려움은 전혀 없고 팅팅 부었던 귀는 현재 90% 이상 정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초콜릿 같은 분비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기에 매일 또는 2-3일에 한 번씩 드레싱해주며 깨끗함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다른 병원들 진료받으면서 효과가 없어서 제가 잘못 키워서 로미가 고생하는 것 같아 우울했는데 이런 정상적인 귀 모양을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분당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전에 치료받았던 분당 별이네요. 별이는 음식을 수제를 바꾸고 어떤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하고 피부는 많이 좋아졌어요. 가끔 아토피 증상이 나타날 때는 어머를 뿌려주면 곧 좋아지더군요. 별이 피부 때문에 고생 안 해도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병원에서 안내해 준 대로 관리해서 좋아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대체로 지금 사례 올린 것처럼 아주 90% 이상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대체로 좋아졌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물론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많은 것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아토피 환자들 많은 분들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 아토피 상태가 개선되어졌습니다. 아토피 관리하시는 많은 분들 고민하는 것이 약을 계속 쓰면서 나중에 더 안 좋아질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약을 사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것, 이거가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많은데 이것을 두고 이 수의사는 사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그게 맞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 수의사로서 양심에 따른 것인지 의심스럽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부정한 수익을 얻는 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자신의 짧은 지식으로 그릇된 지식에 빠진 것을 보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임상 7년 된 수의사가 임상 27년 된 선배 수의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현대의학만을 배우고 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젊은 수의사가 그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받아들이겠습니다. 폐 아토피 현대의학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증상이 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생명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법 또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유전자 때문에 아토피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유전자는 그렇게 생명이 병에 걸리도록 하는 요인이 아닙니다. 유전자는 각 생명체들이 오랜 동안 진화를 해오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정보를 갖고 있는 정보체일 뿐입니다. 생명의 참모습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진화를 경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화는 각 생명체들이, 그리고 펭귄, 그리고 이런 부속품들, 아무리 환경이 열악해도 다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새들도 그렇고 꽃들도 그렇고 또 곤충들도 그렇고 각각 잘 보면 굉장히 건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생명, 그리고 생명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는 이런 식으로 모든 생명체들이 각각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들은 다 저마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또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 또한 이렇게 저마다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 수많은 야생의 생명체들, 인간의 의료가 도움을 줘서 저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저마다 자기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모든 생명체들은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반려동물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개 아토피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 증상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가려움증, 그것 자체가 병이라 생각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다양한 약물을 하면서 억제하고 가렵지 않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개 아토피는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연 치유력이 있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몸의 가려움증, 염증, 이것 또한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억제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주고 그리고 해결하도록 도와줄 때 그리고 환경을 개선되어 줄 때 개 아토피는 스스로 좋아집니다. 유전자 때문에 아토피가 발생한다는 현대의학적 패러다임 속에서는 아토피는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만 억제하는 다양한 약물을 처치하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 수의사들은 그런 프레임 내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연 치유로 치유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인간이 만든 다양한 환경이 저해하기 때문에 또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원인들 개선해 줬을 때 아토피는 반드시 좋아집니다. 물론 아토피를 유발하는 행동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해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어렵고 또 오랫동안 현대의학으로 몸의 면역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원인들이 너무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벗어나는 게 좀 시간 좀 걸리고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조금씩 해결해 나가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저희 개 아토피 클리닉은 안성적으로 개 아토피로 고생하고 있는 반려견들과 보호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